자, 화학결합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야. 우리가 화학결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다 그랬어. 첫 번째가 이온결합, 두 번째가 공유결합,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금속결합을 시작하자. 자, 금속결합.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었고, 공유 결합이라는 것은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금속 결합이란 바로 금속과 금속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합이 되겠지. 이온 결합이라고 했을 때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었다. 자, 그런데 공유 결합일 땐 서로 전자를 달라고 하니 결합할 방식이 없어서 가운데 전자를 놓고 공유하자라는 표현을 썼잖아. 이번에 금속 결합은 반대로 전자를 서로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결합이란 말이야. 자, 이쪽 금속에서도 전자를 내놓고 이쪽 금속에서도 전자를 내어놓게 되니 이제는 서로 내놔서 돌아다니는 전자가 생겨나는데, 우리는 이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부르게 되고, 이 금속을 이루는 원자의 원자 핵과 자유전자 사이에 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바로 금속결합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이러한 자유전자는 지난번 이온결합 때보다 전하량의 크기가 훨씬 작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유전자 하나의 결합 관계는 생각보다 약한 결합이 될 거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금속과 금속이 하나, 두 개가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연이어서 결합을 하여 결국 금속 결정이라고 하는 고체를 만들어 주어야 돼. 그러면 금속 결정이라는 고체가 만들어졌을 때 이 고체의 특징, 고체의 성질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지. 자, 바로 이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금속 결합의 성질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첫 번째, 햇빛이 비쳤는데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빛을 반사시킬 거란 말이야. 그것이 우리 눈에는 광택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여지겠지.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광택이 있다. 두 번째, 얘네들은 지금 현재 고체 상태에서 전기를 통하면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야. 어떻게 전기를 통할까? 예를 들어서 금속판이 있는데 그 안에 원자 핵으로 이루어져 있는 플러스 I들과 그 다음에 지금 바깥에 내놓은 자유전자들이 있을 거야. 이 자유전자가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겠지. 그러다 보니 일정한 방향의 전류가 흐르지 않았어.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전기를 연결해 준다면 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쪽에다가 내가 플러스 극을 연결을 해주고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준다면 역시 가운데 있었던 플러스를 띄고 있는 이 핵의 부분은 분명히 움직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전자인 애들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양을 보여주게 되겠지. 그러면서 전자의 이동 그리고 전류의 흐름이 나타나지는 거야. 그래서 금속의 경우는 고체일 때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 또 세 번째, 열 전도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자, 무슨 뜻이냐? 금속이 있었는데 한쪽 끝에 금속에다가만 가열을 해주면 이쪽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먼저 에너지를 받고 활발하게 움직여지게 되겠지. 이 움직여지는 속도로 옆으로 움직이면서
바로 물리의 열역학의 법칙, 높은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 쪽으로 옆에 있는 전자들에게 계속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열 전도성도 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이 열 전도성을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금속판 위에 촛농으로 성냥개비를 이렇게 붙여놓고 뭐 이쑤시개를 붙이기도 하더라. 그리고 여기에 촛농으로 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촛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쪽 끝을 가열하면 어떻게 되니? 촛농이 녹겠지. 그러면 이쪽 끝에 있는 성냥개비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쓰러지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야. 아하, 열이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순서대로 전달이 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열 전도성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네 번째 성질은 뭘까? 연성과 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금속은 이온결합처럼 힘을 주어서 땅 친다고 해서 부스러지지 않아. 또 공유결합처럼 원자 간의 공유 결정 엄청 매우 강하겠지. 그러나 분자 간의 공유 결정, 온도나 압력을 조절하면 스스로 기체로 바뀌기도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금속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부러뜨리기가 쉽지가 않거든. 왜냐하면 대장간에서 우리가 금속을 가열한 다음에 탕탕탕 쳐줘도 금속이 깨지지 않고 어떻게 돼? 옆으로 퍼지면서 얇은 칼이나 아니면 홈이나 삽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 이유는 왜 그럴까? 덩어리였던 금속을 얇게 펴도 그 사이사이엔 계속 자유전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유전자가 옆에 있는 플러스를 띠는 핵과 지속적인 결합이 가능해지므로 웬만해서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질로, 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뽑힘성이라고 얘기를 해. 뽑힘성이라는 건 길게 뽑아낼 수 있어 라는 뜻으로 철사를 예를 들면 좋겠네. 철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니? 먼저 철이라는 걸 녹인 후에 아주 얇게 뽑으면서 식히면 얘가 길쭉하고 가는 철사가 돼서 나오잖아. 바로 이것을 연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전성은 무엇일까? 전성이라고 하는 건 퍼짐성이라고 이야기를 해. 아하, 전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뭐가 있을까? 알루미늄 호일이 있겠지.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은 굉장히 얇아. 종이만큼 금속이 얇아. 종이보다 더 얇다고 볼 수도 있나? 자, 이렇게 얇게 만들어도 모양을 유지하고 우리가 힘을 주어야만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얇게 펴내는 전성의 성질도 있다.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금속결합 그리고 이온결합, 공유결합은 서로 어떻게 구분을 해낼 수가 있을까라고 해서 성질에 따라 지금까지 배웠던 결합의 형태를 한번 나누어 보자. 첫 번째 성질은 무엇이냐면 고체일 때 전기 전도성이 있나? 라고 하는 것으로, 도성은 어디로 가고, 그치? 전기 전도성이 있나? 라는 걸로 나눌 수가 있어. 있다 라고 하는 것과 없다 라고 하는 걸로 나눌 거야. 자, 그러면 1번. 고체일 때 전기 전도성이 있으면 어떤 물질일까? 정답은, 자, 금속 결합을 한 금속 결정이야 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겠지. 두 번째야. 자, 이 고체일 때 전기 전도성이 없는 이 물질들 중에서 2번. 액체로 만들었어. 액체일 때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없다. 자, 전기 전도성이 있으면 누굴까? 맞아. 바로 이온 결합을 한 이온 결정들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바로 고체에서도 액체에서도 전기가 흐르지 않아 라고 하는 우리는 이것을 공유결정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공유결정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봤잖아. 원자 간의 공유결정, 분자 간의 공유결정. 원자 간의 공유결정은 우리 다이아몬드로 예를 들었고, 분자 간의 공유결정은 드라이 아이스의 승화성 물질로 예를 들었었지. 그런 것처럼 이걸 다시 세 번째 결합력으로 비교해서 그만큼 단단하냐 아니면 결합력이 약하냐로 나눌 수가 있겠어? 그래서 결합력이 강하다, 결합력이 약하다라고 하면 결합력이 강한 게 원자 공유결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결합력이 약한 것을 분자 공유결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공유결합의 물질도 다시 한번 나눠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나는 더 생겼어. 이들 중에서 결합력을 비교하면 누가 제일 강할까? 왜 또 이런 건 궁금한지 몰라, 그치? 질문입니다. 자, 결합력. 결합력의 세기는 이 중에서 누가 제일 강할 것 같니? 1번 금속 결정, 2번 이온 결정, 3번 원자 공유 결정, 4번 분자 공유 결정. 몇 번이 답일 것 같아? 선생님은 요게 제일 좋아. 그쵸? 바로 답 나왔죠? 가장 결합력이 센 건 원자 공유 결정. 이것이 결합력이 제일 세고, 두 번째가 바로 이온의 전하량에 의한 전기력의 세기가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이 이온 결정. 그 다음이 바로 금속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합력의 세기가 이런 순서로 나타나네. 가장 마지막이 바로 분자 공유 결정이다 라고 하여 물질마다 써져 있는 화학식을 보면서 원자 공유 결정이냐, 분자 공유 결정이냐, 이온 결정이냐, 아니면 금속 결정이냐를 확인해 보면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